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도가 근데 많이 안 나가요. 제가 사실 다른 거 많이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원전 관련해서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국민 공감이 필요하지만 신규 원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셨고 오늘 오전 질의에 재검토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아까 전에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11차 정기본에 그러니까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장관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12차 정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1차 정기본의 결정 사안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신청하는 판단해서 곳이 있으면 신규 건설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요소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금 불과 10분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새로 신청하는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12차 정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11차 정기본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장관님의 말이 좀 신뢰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장관께서 2035년이나 2040년에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셨는데 그럼 환경부 내에서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런 로드맵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산업계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경우에 지금 완성차 업계는 물론이고 부품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석탄 폐지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업계, 부품업계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고용 문제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아니, 그건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드맵 없이 이런 중단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런데 뭐, 제가 이 문제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30년까지 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가 450만 대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이제 100만 대 근처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86만 대 네. 보급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의 우려는 중국 전기차 업체 대부분이 이 값싼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들어보셨죠? 네,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증가 추세인데 2023년도에 13%에서 2025년 8월에 30%까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때 50% 이상이 넘어섰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도 현재까지 2025년 8월 기준으로 35%입니다. 물론 50% 상회하다가 줄어든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원래 보조금 차이가 없다가 작년부터 주행거리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변경해서 보조금 차등 지급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설계 그리고 국내산 전기차가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효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뭐 저희 부처끼리 협력을 해야 됩니다만 국토부가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데는 국적에 관계없이 대당 9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차등할 수 있는 지금 방법들은 환경부 내에서 그래서 그걸 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이 국민의 세금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6월 10일 국무회의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전기차를 확산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거 정부도 부처 간에 협의를 안 해서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부처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환경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 때 이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 어떤 그러니까 지시를 이행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해봐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다뇨. (30초만) 더 드리세요. 저희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이 향후에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 기준 강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시 보조금 차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다. 이게 정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내산 전기차 그리고 전기버스를 보급 확산을 하기 위한 환경부 내에서의 어떤 지침 그리고 타 부처와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국토부와 그리고 산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와의 협의를 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했으면 나았을 텐데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사실상 지방 정부가 집행을 하게 했는데 이 승합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앙 정부가 직접 결정해서 집행하는 쪽으로도 바꿨고요. 사실상 표지가리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결정을 했고 국토부의 이 국적 없이 무조건 저상버스 지원하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차등할 수 있는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 끝에 그 55% 갔던 이 점유율이 좀 낮아졌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국내에 유력한 현대기아 상용 현장까지 제가 직접 가서 그 국내 버스의 서비스라든지 총량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EU가 전체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국내 여러 내연차 관련한 그 부품업체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우리도 결국 그 큰 흐름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아는데 가급적이면 신차 보급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이 내연차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일종의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곳에서 실업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조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